네, 반갑습니다. 주식일기입니다. 오늘의 영상 SK 하이닉스 다음 대장주 반도체에서 이 종목 보세요. 올해 수익은 다 챙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고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보는 낙에 좀 살아서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뭐 일단 오늘 좀 주주환원 이슈가 붙으면서 SK 하이닉스, 그다음 삼성전자 오늘 좀 시장 자체가 강하게 올랐죠. 그러면서 뭐 부동의 1, 2위는 똑같고요. 어제와 좀 동일한 부분이라고 하면 3위가 삼성전기가 아닌 바로 코덱스 200, 아무래도 증시가 상승을 했다 보니까 코덱스 200,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좀 3, 4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삼성전기는 내려왔고, 자, 그다음에 좀 볼만한 게 SK 스퀘어, 그다음 알테오젠이 좀 올라왔어요. SK 스퀘어는 이제 거래 대금 상위에 지금 꾸준히 좀 랭크를 하고 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오랜만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개별주 위주로 조금 시장이 돌아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좀 시장 흐름도 간단히 보면 일단 뭐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이슈가 나왔죠. 자, 전일 마감 후 나온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호재입니다. 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40조 원 정도를 하겠다. 그게 오늘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3년간 FCF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에 활용을 한다 합니다. 자, 적게는 150조 원에서 최대 230조까지 좀 전망이 돼요. 이 FCF가 뭐냐면요, 이제 기업이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고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러죠? 바로 당기순이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기순이익이 뭐냐? 말 그대로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쓸 돈 쓰고 남은 돈을 단기 순이익을 이제 책정을 하는데, 그 단기 순이익에서도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엄청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뺄 거 다 빼고 뭐 직원 월급도 주고 뭐 퇴직금도 쌓고 그다음 뭐 공장에 들어갈 돈 들어가고 뺄 거 다 빼고 이 회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바로 FC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돈의 50% 이상을 어디에? 바로 주주 환원에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국채 금리의 하락입니다. 자, 미 재무부가 이제 장기물 바이백 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전 국채를 미리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 금융사들은 묶인 자금이 풀리기 때문에 좀 호재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문제가 조삼모사식이긴 해요. 이게 하나 단기적 금리 하락의 요인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삼전도 주주 환원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좀 있어요. 자, SK 하이닉스에 이은 삼성전자도 높은 수준의 주주 환원이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부 언론에서는 100조 원 수준의 주주 환원도 공개될 전망이라고 밝혔어요. 50% 수준의 FCF 환원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바로 데이터 센터가 빠질 수 없어요. 이 데이터 센터의 좀 계속되는 발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일단 AI 인프라 주도권 선점이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자율주행, 그 다음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실시간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피지컬 AI 시대를 대비해 인프라 선점 이슈가 지금 꾸준히 붙고 있어요. 자, 근데 데이터 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죠? 바로 GPU입니다. 그 GPU에 뭐가 들어가죠? HBM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 HBM이 어디서 만드냐? 바로 삼성전자, 그 다음 SK 하이닉스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체 클라우드 생태계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돼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이제 이런 기업들은 기업 고객들이 자사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독점적으로 AI 모델을 개발, 운영하도록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자체 클라우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기존 클라우드 고객을 뺏기지 않고 고수익 B2B AI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클라우드 생태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지금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단순한 설비 증설이 아니라 향후 10년에서 20년에 디지털 경제 플랫폼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필수적인 진입 장벽 구축 과정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들이 꾸준히 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센터가 무조건
생성형 AI를 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가 물론 생성형 AI에 뒷받침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피지컬 AI도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생성형 AI를 위해서 쓰고요. 그 다음 일부는 피지컬 AI를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센터는 양측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형 AI, 그 다음에 바로 피지컬 AI가 다 필요한 곳이 바로 데이터 센터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가 향후 10년, 20년 뒤까지의 시장을 바라다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좀 차트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삼성전자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1선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강하게 보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 61선에서 막히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21선에서 지지를 한 차례 받았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 바로 이 121선과 21선 사이 이 밑으로 증시를 더 이상 좀 캔들을 빼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강한 겁니다. 결국은 박스권이 이 구간에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박스권이 이 구간에서 만들어지면서 좀 시장이 움직일 때 변동성이 25만원에서 29만원 사이로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만원에서 29만원 사이로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잡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잡는 타이밍은 간단해요. 120일 혹은 20일 이 두 개의 구간 중에서 쌍바닥을 수렴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수렴하는 구간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 쌍바닥을 수렴하는 구간에서 상승 파동이 나올 때 그때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지금 61선 돌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아직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61선을 한번 이 저항을 받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61선이 단번에 뚫어 나간다고 해도, 이 61선을 상승 돌파를 한다고 해도 눌려가는 모습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61선의 돌파보다는 21선 혹은 121선에서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보고 대응을 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캔들이 조금 애매합니다. 캔들이 애매하고 지금 현재는 이 21선, 121선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구간에서 지금 캔들이 형성이 돼 있고, 오늘 만약 증시가 좀 오르지 않았더라면 아무래도 121선이 저항으로 맞을 가능성도 좀 보였어요. 근데 강하게 뚫어줬죠.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을 어떻게 앞으로 지켜나갈 것인가가 좀 중요하고, 사실 61선 즉 200만원 이상까지는 제가 볼 땐 당장에 강한 슈팅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에 강한 슈팅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조금 변동성 동일합니다. 변동성을 그려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대응이 나올 게 아마 조금 가장 유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160만원 선, 그 다음 170만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현재 121선, 21선이 엄청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이 가까이 붙어 있는 부분이 아마 지지선이 될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 수렴이 나오는 구간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봐야 되는 게 DB하이텍도 한번 볼게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200일선에서 저항 맞는 모습이 보였죠. 그 다음이 지금 현재 다시 300일선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았다는 거, 그러면 300일선까지 내려다 볼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내려봤다가 여기서 쌍바닥 구간이 수렴이 되고, 이 쌍바닥 구간이 수렴이 되면서 여기서 어떻게 바로 우상향 포인트로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많이 고점이 높잖아요. 고점이 지금 현재 많이 높고, 이 높은 고점 속에서 현재 가격이 마이너스 60%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계속해서 어떠한 과정이 나올까요? 바로 매물 출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일부 구간에서 물타기 구간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물타기가 나온 구간 속에서 어느 정도 평단에 수렴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가격 이평선입니다. 자, 평단에 수렴하는 경우에 아마 높은 확률로 좀 바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평보다 내평단이 낮은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평보다 내평단이 낮아야 되고, 만약에 평단이 뭐 20만원 이상 혹은 뭐 한 15만원 이상 요 정도를 가지고 계신다, 평단이 요 정도다, 이 구간에 있다 라고 하시면 그냥 편하게
기다리시는 게 나을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알아야 되는 부분은 반도체 쪽은 결국 본전까지는 안 오더라도 본전 이하까지는 한 번은 또 탈출 기회를 줄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죠. 다시. 자, 주가가 한 300%가 올랐었습니다. 300%가 올랐고 그 300%가 오르면서 거의 60%가 또 눌렸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는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고점 대비 약 37%까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60%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37%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많이 올라온 거예요. 정말 많이 올라온 거고, 이런 상황, 지금 현재 구름대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구름대에서 어떻게 차트가 움직여지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상방을 갈지 혹은 하방을 갈지가 좀 결정이 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현재 뭐 21선은 완벽하게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 61선을 지금 두고 캔들이 돌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지 저항이 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저라면 지금 현재 60일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안 할 것 같고, 돌파하더라도 돌파하는 걸 보고 그 다음 캔들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쌍바닥을 잡아갈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계속 쌍바닥 하는데 쌍바닥이 정말 중요해요. 자, 쌍바닥이 가장 중요하다. 왜 쌍바닥이 중요하냐? 왜 자꾸 김쌤의 주식 일기는 쌍바닥을 계속해서 얘기하냐? 라고 하시면, 쌍바닥은 이중 체크입니다. 이중 체크.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인지 2번 가량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바닥인 걸 왜 2번 이상 체크를 해야 되냐? 라고 하시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중 체크 구간을 통해서 바닥이 잡혔을 때 그 바닥에서 매수 타점이 잡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쌍바닥 구간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에는요, 증시가 캔들이, 자, 쌍바닥이 이렇게 W가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쌍바닥 구간을 수렴하지 못하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쌍바닥 구간에서 오르는 척 쭉 다시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 체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쌍바닥을 체크해주고 그 다음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를 때 이 중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사실 이 끝에서 잡으면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끝에서 잡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우리 개인 투자자의 특성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특성. 바로 발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사실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저는 조금 드리고 싶어요. 발에서 사서 머리에서 파는 것은 좀 많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주식 경원 중에 뭐가 있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에서 잡는 게 차라리 맞다는 거예요. 욕심은 내고 싶죠. 욕심은 나지만 그 욕심을 조금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안정 구간에서 잡아가는 게 차라리 수익의 타점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렴되는 구간 이후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매수를 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신용 초과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좀 주가가 좀 다시 핫해지고 있어요. 핫해지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61선입니다. 이 61선이 어떻게 돌파가 되느냐를 보고 대응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래대금 자체는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활성화는 많이 안 되고 있어요. 활성화는 많이 안 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좀 천천히 계속해서 담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보면서 캔들을 좀 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는 좀 소부장 쪽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소부장 중에서도 일단은 좀 봐야 되는 게 바로 넥스틴도 한번 봐야겠죠. 자, 근데 이런 종목은 사실 눈물 납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67%? 이거 본전까지는 못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캔들이 가장 많이 뭉쳐있는 구간에 매물대가 가장 길게 쌓여 있잖아요. 이 길게 쌓여 있는 구간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예요.
이 구간에서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이 구간에서 무조건 저항을 맞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다. 어떤 의미죠? 바로 이 구간에 많은 사람이 매수를 했다라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종목이 물리잖아요. 그러면 한국 주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자, 종목이 물리면 추매를 일단 시작을 해요. 추매를 시작을 하고 그 추매도 더 이상 돈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버라는 말이 나옵니다. 존버만이 살 길이다 이러면서 존버를 해요. 자, 근데 존버를 하는 게 단점이 뭐냐면 그동안 묶인 자금을 사용을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와요. 올라와서 정말 운이 좋아서 본전까지 왔어요. 본전까지 종목이 올라오면 일반적인 사람 진짜 10명 중에 거의 9명 정도는 본전 매도를 시작을 해요. 왜? 오히려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6, 70%가 갔던 종목이 본전까지 올라오면 나는 60, 70%를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전 매도를 실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매물대 구간에서 이 매물대 구간에서 본전 매도가 시작이 되면 엄청난 차익 물량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전 이렇게 가장 긴 매물대 그리고 밑에 종목이 있는 캔들 같은 경우는 좀 저라면 이 매물대보다는 밑으로 평단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넥스팅 같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호재는 계속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애초에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약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지표들을 봤을 때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활성화가 좀 덜 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윙 같은 종목을 만약 보유하고 계신다면 평단을 차라리 최대한 낮춰라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전 매도를 사실 뭐 저는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애초에 저는 물리면 빠르게 잘라나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본전 매도를 추천해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본전 매도를 하실 거라면 차라리 평단을 최대한 낮춰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싼 가격에서 최대한 1, 2%라도 수익을 보고 팔아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좀 거래량이 높은 걸 좀 볼게요. 거래량 높은 거 바로 HPSP입니다. HPSP 보면은 확실히 이런 종목이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일단 뭐가 있죠?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온 파동 이후에 어떻죠? 주가가 강하게 밀리면서 어떤 구간들이 존재하냐? 바로 모든 수렴을 다 깨고 내려갔어요. 모든 이평선을 다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완전한 이탈이 나옵니다. 자, 이탈이 나왔다가 주가가 어찌 다시 또 금방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오면서 무슨 현상이 생겼냐? 바로 이평은 모여들고요. 모여드는 이평 속에서 주가는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종목 지금 현재 어디가 저항선일까요? 바로 이 큰 매물대입니다. 이 큰 매물대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지금 현재 여기 121선과 61선 인근인 46,000원 선까지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려갔다가 요 정도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이 구간에서 쌍바닥 수렴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가면 이 매물대도 충분히 깨고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근데 깨면 좋죠. 근데 하지만 문제가 뭐다? 바로 그 위에 계속해서 가까이 이평을 당겨보면 고점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매물대가 위로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릴까요? 물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서 과연 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매도 못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할 때마다 무슨 과정을 거친다? 바로 물타기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매물대 위로 바로 상방 돌파를 하기에는 살짝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HPSP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가능성은 높고, 그 다음에 외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강하게 붙여주고 있는 만큼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 이 전고점까지의 돌파는 바로 이렇게 돌파가 안 나올 겁니다. 수렴도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 패턴도 나올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캔들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우상향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뭐 이제 테스도 한번 봐야죠. 테스 같은 경우도 한번 강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다가 눌렸고 또 급등이 나왔고 눌렸고 지금 현재 이런 구간입니다. 사실 이쯤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잘랐었던 게 맞아요. 근데 안 자르신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물려요. 또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매물대 한번 가까이 당겨서 봐보면
보이시죠? 매물대가 바로 상단에 아주 길게 하나가 놓아져 있고 그 위로도 하나가 더 보이고 지금 현재 구간이 매물 구간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이 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이평들을 어느 정도 견고하게 지켜줬다는 모습. 그 다음이 또 뭐다? 바로 60일선이 약간 어느 정도 저항선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저항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당장은 돌파가 불가능하다입니다. 자, 돌파가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저라면 이 종목을 본다면 121선 혹은 그 위에 매물 구간인 이제 12만 6천 원 정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 저항 지지 구간을 잡아놓고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매물을 중간에 두고 움직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여기서 매물을 받쳐주면서 움직여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다가 한번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 상단 매물에서 또 한번 걸리면 다시 한번 이평 따라서 눌려주고 그러다가 돌파가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테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좀 천천히 담아가고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리고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내려와 있지 않잖아요. 여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고점 대비 39%면 그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 지금 이런 다른 종목들 보면 뭐 고점 대비 60-70%씩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대체 제가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 뭐냐?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자, 왜 한미반도체를 추천을 하냐? 바로 HBM 후공정 장비 시장의 독점적 기술력과 높은 수익성 때문이에요. 자, HBM을 제조해야 될 때는 이제 D램을 수직으로 정밀 적층을 해야 되는데 그 정밀 적층하는 듀얼 TC 본더를 만드는 게 바로 한미반도체고 그 듀얼 TC 본더가 시장에서 글로벌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BM 그다음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연관이 되면서 한미반도체가 꾸준히 좀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보면 솔직히 깨끗한 차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깨끗한 차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 자체는 기존에 비해서 기존에 이제 뭐 이때 당시 뭐 주가가 좀 너무 강하게 상승할 때를 제외하고 주가가 하락이 시작될 때보다 확실히 어떻죠? 지표 자체가 순항 모드로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거래대금 자체는 이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주가 자체가 견고히 버텨줄 수 있는 이 300일선, 그 다음 21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렴 구간에 있는 200일선까지 어느 정도 이평들이 다시금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그 잡아준 이평 속에서 캔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막 60일선, 120일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라고 저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을 뚫으려면 전제 조건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전제 조건들 속에서 계속해서 수렴되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미반도체를 좀 장기적인 시점에서 보라는 거죠. 단기적인 시점이 아닌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이렇게 좀 시장을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때 주가는 충분히 우상향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면서 바로 한미반도체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의 매수 타이밍은 사실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이 200일선 위로 올라가서 60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면서 쌍바닥이 그려질 때 어디서? 바로 여기서 매수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23만원 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보다 조금 더 올라와서 수렴 구간을 만들 때 매수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그걸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매를 만들고 있어서 요즘 좀 바쁩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만들고 있고 저는 이거를 막 뭐 양산형 목적은 아니고요. 양산 목적은 아니고 오로지 내 매매를 위해서입니다. 내 매매를 위해 자동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이제 시장이 한번 좀 내려왔고 단기 과열이 지났다고 판단을 해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좀 자동 매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좀 잘 풀리고 최소 타점이 70% 이상 타점이 나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께 뭐 어느 정도 일부 정도는 좀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좀 더 좋고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화 끝.